반갑습니다. 배림 역사문화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유튜브에 계속 이제 뭐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대륙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드리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가지고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운데 계속 이제 요청이 오다 보니까 한 번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었다. 한반도에는 없었다. 그러면 이제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없었다면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야의 후손이 아니죠. 예, 대륙 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륙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다 있었으면 지금의 대륙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후손들입니다. 수천 년간 역사 속에서 살았다면 다 그리 되죠. 그분들이 그 후손들이 한반도 와서 살았다고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대륙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문헌이라든지 고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니까요. 혹시나 이제 이 방송 보시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가야가 대륙에 있다고 믿고 계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한번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증명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보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 장채수 총독이 전에 이야기했던 내 고향 절강성은 옛날의 백제 땅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저 구절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들 잘 한번 파악하실 수 있게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백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 이런 부분도 문헌학적으로 증거를 해드릴 테니까요. 단순하게 대륙의 중원에 우리하고 같은 뭐 지명이 나온다더니 그거는 여러분들 대단히 역사학에서는 위험한 겁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한자 문화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전해드릴 건데요. 한번 역사의 문헌 고고학적 접근 방법을 여러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진실을 여러분들 한번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릴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대륙 백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박창범 옛날 박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사기에 등장하는 그런 이제 일식을 기록을 가지고 그 일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고구려의 백제의 신라의 이제 옛날에 영역이 어디 있을까? 어느 때 이제 어디서 출발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 너무나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을 거고, 근데 문제는 얼마만큼 이 부분을 고민했을까요? 일식 관측 얼마나 이해하고 지금 이제 대륙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자, 전문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창범 박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식 기록을 통해서 삼국사기라든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어디서 가장 있게 잘 적합하게 관측할 수 있는지 그 관측점을 여러분들 찾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오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예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그 대륙 백제를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삼국 사기는 다 조작되었다. 그런데 다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삼국 사기 일식 기록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삼국 사기가 조작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천문 일식 기록부터 조작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조작한다? 한반도에 있는 걸로 조작을 했겠죠. 그죠? 한반도에서 다 관측된 걸로 조작했는 할 건데 다 어떻게 지금 대륙에 있는 걸로 관측이 되었죠. 그러면 삼국 사기가 다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삼국 사기 일식 기록은 인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있다 주장하는 자체가 불승설이 되고 논리가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주빈국의 역사와 비교해가지고 삼국 사기 기록의 오류를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삼국 사기는 다 조작됐다. 하지만 삼국 사기 일식 기록은 맞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역사 조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국 사기 일식 기록도 다 조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잡아넣어야 되겠습니까? 한반도 안으로 잡아넣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박창범 박사가 밝힌 것은 한반도 밖으로 드러났죠. 그렇다면 조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석을
이해를 못한다고 보는 것이 먼저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대륙백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문헌학적, 고고학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대륙백제가 거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너무 아마 시원하게 해석될 겁니다. 자, 박창범 박사가 밝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백제 일식 최적 관측 장소가 나왔죠. 어디입니까? 보면 요서입니다. 요서. 그 위에는 고구리가 있었죠.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대륙 백제를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원에 중국 땅에 백제가 있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신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야,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백제 일식 최적 관측을 보시면 어때요? 요서 지역에서 일식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고 요서 지역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떻습니까? 일식이 여러분들 눈으로 일식을 관측 못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저 옆에 범위 어떻습니까? 제일 가운데가 뭐죠? 보면 가장 최적의 관측지라고 논문에 발표되어 있죠. 저기에서만 어떻습니까? 일식을 맨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일식이 일어나지만은도 그것이 일식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그런 현상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일식의 최적 관측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걸 오해를 하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또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 백제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만 있는 걸로 배웠지 않느냐. 그래서 삼국 사기는 조작되었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삼국 사기 기록 정확하게 제가 요즘 원문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삼국 사기, 삼국유사 다시 읽어보라고 하죠. 일본 서기도 그런 말씀하는데 자, 삼국 사기 자 길의 지리의 고구려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뭐죠? 고구려가 뭐죠? 보면 중국에 원래 어디 있었다? 중국의 북쪽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따가 점점 어디로 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폐수 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저 폐수는 뭐랬습니까? 제가 폐수 시리즈 3편을 올려놨죠. 원래 폐수는 원래 어디입니까? 요서 지역의 폐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폐수는 어디랬죠? 보면요 바로 요양 있는 강 장수왕이 수도를 삼았던 평양의 주변에 흐르는 강을 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국사기 지리에 나오는 저 고구려의 폐수는 원래 폐수 중국에서 말하는 그 폐수, 한사군이 나오는 폐수가 아니죠. 보면요 고구려의 폐수입니다. 고구려의 폐수기 때문에 근데 저 폐수가 위치가 어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자들은 저 폐수를 어디로 해놨습니까? 저 대동강이나 이쪽으로 잡아놨죠. 보면요 자 대동강 청천강 쭉 끌어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매림역선문화TV 보시는 분들은 저 폐수가 어디다? 바로 요동 요양의 폐수라는 거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죠? 고구려가 원래 중국의 북쪽에 있다가 어떻습니까? 요서 쪽에서 요동으로 서서히 어떻습니까? 가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고려사에 보십시오 바랍니다. 고려사 백제 시조 온조가 어디서 어떻습니까? 어디로 고구려하고 경기를 삼습니까? 폐강 폐수를 가지고 경기를 삼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저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일식 관측지를 보신다면 어때요? 자 폐강의 위치하고 비슷하게 넣어줘 보면요. 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서서히 나중에 백제가 어떻게 고구려에 밀리면서 한반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륙의 백제를 추정하는 분들께 저번에 과제를 내드렸죠. 백제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만을 찾으라 했죠. 여러분들 중원 대륙의 만 반드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왜? 백제는 만으로부터 어때죠? 원래는 들어갔다가 만에 소속됐다가 분리된 나라입니다. 나중에 만을 쳐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습니까? 중국 대륙에 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걸 잘 이해를 논리를 잘 보시고요. 하지만 그거 떠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삼국사기하고 고려사의 기록을 본다면 고구려하고 백제가 폐수를 기점으로 어떻습니까? 경기를 삼았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 폐수는 지금 요양의 폐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 관측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쪽 지점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죠 보면요. 자 그래서 이러면서 하나를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의 초기 신라의 초기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기록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다? 바로 백제도 백제가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운 백제가 어디다? 여러분들 한반도에 있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다음 장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륙 백제를 추정하시는 분들이 백제 위치를 표시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백제 위치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저쪽에 중국에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잡아놓고 동쪽으로 잡아놓고 백제 밑에 있고 보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신라는 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가야까지 어떻습니까? 인도가 가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러면서 자,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 대륙백제에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지도 중에 여러분들 어디를 지금 지지를 하십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을 저 그림 중에 하나를 지지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논리, 주변 논리가 다 서 있어야 됩니다. 국경사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없었다 이런 책이 나와버리는데, 요게 이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반도에는 없었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의 역사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지금 남북한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리적 모순이 생기니까 그 다음 나오는 논리가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있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의 무덤은 한반도다.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터가 뭐다? 왕의 무덤터가 한반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를 또 스토리를 잡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자꾸 산으로 가는 거죠, 보면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양하게 주장하는 대륙 백제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헌을 공부할 건데요. 자, 한반도에 백제가 없다고 이제 원래 어떻습니까? 한반도 백제를 고집하는 사람들, 한국 사기는 절대로 못 믿겠다는 삼국 사기 기록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 한반도 안에 백제인지 한반도 밖의 백제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고의양 27년에 육자평과 16강 등을 설치했다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때 저것은 백제에는 저런 제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하고. 그리고 양서 백제전에 백제 22담로가 있고 거기에 왕의 자제와 종족을 나누어 운구하게 했다. 양세도 나오고 양직공도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내용도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주변국에 어떻습니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어떻습니까? 저 백제 22담로가 여러분들 어디다?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담로가 뭔지를 모르는, 진짜 말 그대로 공부 더럽게 안 하는 놈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위서와 송서, 남제서, 백제전에 백제의 왕족과 고위 관리로서 후를 받았고 왕을 받았던, 자, 이 불사오, 면중왕, 도한왕, 왕후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책봉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왕과 후, 여러분들 왕도 있고 후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백제가 있는데 이 백제 그러면 이 불사오, 면중왕, 도황왕, 팔중호, 아차왕이 여러분들 충청도 전라도 밑에 땅의 왕의 이름입니까? 이런 배꼽 잡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요. 백제는 한반도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런 기록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 백제의 사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당서 한번 볼까요? 구당서 기록을 보시면 자, 백제의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자, 위쪽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동북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고, 여러분들 월주 어디죠 보면요? 월주 지금 월나라 쪽입니다.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는 것이 백제 영역이고, 남쪽으로는 바다 건너서 외국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 자,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에 이른다. 여러분들 백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가지고 여기에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에 이르고, 바다를 건너서 어떻습니까? 월주에 있다. 여러분들 이게 구당서 동의열전입니다. 그러면 자, 백제가 대륙에만 있었다 주장하는 분들 반론하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백제가 여기 말하는 대륙에 여기 백제에 있었다면, 여기만 있었고 한반도에 백제가 없었다면, 여기서 바다 건너 월주는 또 어디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바다 건너 여기에 백제가 있었다면, 여기에 바다 건너 어디에 고구려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이제 논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 백제는 왕이 어떻습니까? 왕소, 왕이 거하는 거처, 거하는 거처는 뭐 어디 있다? 있다. 동서 양쪽에 성에 있었다. 그럼 뭐냐? 백제의 왕이 어떻습니까? 거처하던 성이 두가 있다.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다. 여러분들 어디인지 아시겠죠? 백제가 어떻습니까? 백제의 왕이 있던 궁이 뭐다? 성이라는 것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다. 그럼 뭐냐? 중원 대륙에도 있었고 한반도 안에서 있다. 이 기록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 신라가 옛날에 동경이니까 어떻습니까? 경주가 동경이니까 서경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대단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런 기록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논리에 대한 그 말은 맞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 자료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백제 22담로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제가 본국을 두면서 어떻습니까? 본국과 분국의 개념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제가 본국을 한반도에 두면서 분국을 어디에 보면요. 백제 원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죠? 요서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고구려에 밀려가지고 한반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때요. 건초공항이라든지 다시 어떻습니까? 치고 나가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디냐? 요서를 경략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오나라, 월나라까지 가는데 자, 여러분들 이 기록을 오늘 다 보실 겁니다. 자, 여기 송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송서의 백제는 본래 고려, 여기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리밖에 있었다. 그 후 고구려는 요동을,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어떻습니까? 진평군하고 진평현이라 한다. 송서 백제전에 그대로 넣어줘. 백제가 요서를 어떻습니까? 경략했다. 원래 백제가 요소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고구려에 밀려가지고 다시 한반도로 어떻습니까? 내리 밀리다가 때요 보면요. 어디로 보면요. 폐수에서 전쟁을 또 하다가 고구려 하다가 또 밀려가지고 어디로 내려오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시 어디에 요소를 경략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이런 관련된 기록을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백제가 뭡니까? 우이다 하는 기록도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넣어줘 보면요. 양서 보겠습니다.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쭉 나오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양서에도 똑같은 어떻습니까?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자, 중국의 기록에 등장하는 거. 그 다음 남제서 보겠습니다. 남제서. 자, 이 해에 위 오랑캐가 다시 기병을 수십만을 동원하여 어디를 쳤다? 백제를 공략했다. 여러분들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위나라가 어떻게 한반도 쳐들어옵니까? 하지만 한사군 낙랑군을 지금의 평양으로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면 이 말이 성립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반도에 어떻습니까? 낙랑군을 끝까지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한사군을 주장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위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도까지라고 그랬던 동북아 역사대전의 지도도 요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요랑캐가 다시 어떻습니까? 백제를 공격하여 경기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백제가 어떻습니까? 자, 목간나를 파견해 백제의 해례곤 목간나를 파견해가지고 이 위나라를 물려쳤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나중에 그 위나라를 물려쳐가지고 뭡니까 보면 자, 왕을 임명하는데 장군들을 뭘로? 메라왕으로 임명하고 자, 가행 안국장 어떻습니까? 백중왕.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불중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중후 해가지고 왕으로 임명하고 후 제후로 임명을 하는 그런 삼았다는 기록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남제서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나라 백제 미 옆에 어떻습니까? 전라도 경상도의 이 왕들입니까? 제후입니까? 꼴값 드는 이렇게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런 기록을 절대로 인용을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의 동북아 역사넷을 보겠습니다. 뭘 했느냐? 자, 삼국사기 백제봉기 고유하 27년 육자편과 16강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자기들은 믿기 어렵다. 안 믿어도 돼요. 그놈들은 영원히 안 믿습니다. 자,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어땠으면 또 이야기입니다. 양서 백제전에 22담로를 두었고 거기에 왕의 자제와 종족을 나누어 응고하였다고 전한다. 담로는 백제 지방에 파견한 지방간인데 왕우제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5세기 계로왕 때 왕우제를 실시했던 증거가 발견되기 때문에 백제에서 담로를 지방에서 파견하여 직접 지배를 실현한 시점도 그 무렵으로 지정된다. 자, 요렇게 해놔놓고 그러면 도대체 담로가 어딘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백제하는 인간들 담로 찾아낸 인간들 한 놈도 없습니다. 왜? 자꾸 대륙으로 갈까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어때요? 절대 왜? 담로의 기록은 중국 대륙의 기록에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는 안 나와요. 한반도에는 담로를 설치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 운영하는 넷에서는 다 이 백제의 제도를 부정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또한 인용을 해서 22담로가 있다는 이 말은 인용을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왕이라든지 왕의 제도를 알려면 천자하고 왕의 제도, 공후 백전함 제도를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왕과 왕 다음에 어떻습니까? 왕의 제도의 녹작은 왕자의 어떻습니까? 왕의 제도의 녹작은 그 다음에 왕 다음에 뭡니까?
공후 백자남이 나오잖아요. 공작, 후작, 백자남 해가지고 공후 백자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보면요. 제후는 뭐랍니까? 제후는 뭐자? 자, 상대부를 경일하고 하대부 그 다음에 상사, 중사, 하사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요. 그러면서 천자는 원래 뭐자? 천리를 방천리를 차지하고 공우는 방백리 그 다음에 백은 70리 자남은 50리고 50리 이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나? 자, 제후에게 달라붙었는데 그것을 부용이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코너는 양직공도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유튜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후백제남. 그럼 백제도 어떻습니까? 공후백제남을 여기에 보면 자, 여러분들 왕하고 어떻습니까? 제후를 물인하잖아요. 왕하고 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땅을 떼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한반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반도 안에? 자,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양직공도입니다. 여러분들 양나라에 어떻습니까? 양나라에 이제 외교하는 나라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림이라든지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양직공동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보면 백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백제는 어떻습니까? 22담로가 있고 주변에 소국이 있다. 9개의 소국이 있는데 부용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기록.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사회국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록 양직공도인데 그러면서도 양직공도 내용을 한 인간도 아는 인간이 없습니다. 똑바로 번역 안 하고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야 여기에 자 기문 다라가 나온다. 합천하고 뭐 잊어보면요 남은이 나온다. 여기 합천 남은이 어디 나옵니까? 다 장난치는 거고 보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원래 양직공도 기록 보겠습니다. 백제는 원래 레이다. 산동성을 레이라 부릅니다. 왜 레이를 부른지 알겠죠? 백제는 어떻습니까? 요수 쪽에서 출발했고 또 어디에 나중에 요수를 경력해가지고 산동성을 백제 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부르고 만의 물이 다 나옵니다. 만의 물이. 왜 만의 물입니까? 백제가. 만에서 독립해가지고 나중에 만을 쳐가지고 땅을 복속한 나라가 백제이기 때문에 만이에요. 그럼 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나라 말기에 고구리가 일찍 요동을 경력하자 낙낙 역시 요서 진평이 있다. 자, 이 양직공도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낙낙군이 평양에 있다고 어떻습니까? 빌고 기도까지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학계인데 자 그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양직공도에 뭡니까? 낙낙군이 어디 있다? 요새에 있다고 나오죠. 요거 알고 양직공도 우리나라 학자들 이야기하겠습니까? 공부 한 놈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제일 불리한 자료가 있는 양직공도로 어떻습니까? 요 내용을 쏙 빼고 뭐다? 아 여기에 보면 양직공도에 보면 뭐냐 다라하고 기문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합천이고 남은이다. 요렇게 장난을 칩니다. 자, 양직공들이 인용하려면 뭐다? 백제가 요수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또 뭐죠 보면요. 낭낭이 요수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양직공들을 인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이 원문 본 인간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양직공도라고 시민 강좌 때 그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자, 양서 동의열전 보겠습니다. 자, 양서 동의열전에 보면 그 나라 백제는 어떻습니까?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나오죠. 백제의 위치가 여러분들 양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이까지만 딱 하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서 진평 기록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는 인급하고 이제 여러분들 저보다 많이 아는 분들 많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서 이만열전 보겠습니다.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리열 밖에 있었다. 기록 나오죠. 한반도가 아니라 어디 있었다?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어떻습니까? 경기를 맞이했는데 나중에 어디 경기죠? 폐수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경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강계통 비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록이 백제는 그러면 뭐다? 쉽게 말해 요게 원래 대륙 백제의 실체예요. 그러면서 뭐다? 요수를 경력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나라 월나라까지 경력하는 것이 이게 대륙 백제의 실체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륙 백제를 이해 못하는 분들 박창범 박사의 천문 기록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백제가 어디에 있었다? 중국 땅에 영원히 있었다. 거기서 망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륙 백제를 주장하는 99%의 사람들입니다. 자, 신라 남사의 동열전 보겠습니다. 신라 편에 보시면 어때요? 자, 뭐가 나죠? 신라는 백제의 동남쪽 오천리밖에 있었다. 나오죠 보면요. 백제의 동남쪽에 오천리. 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백제하고 신라의 뭐죠? 자리를 위치를 딱 잡아줍니다. 보면
자,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러면서 초기 송나라 때는 신라 또는 사라라고 하는데 나라가 작아서 독자적으로 자신을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디요? 백지를 따라와서 박물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남사 동의열전입니다. 자, 북송 보겠습니다. 자치통감 보겠습니다. 자, 거기는 뭐냐? 백지가 요소와 진평 이군 땅에 어떻습니까? 백지가 요소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삼국사기 최천열정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의 전성기에는 강한 군사가 100만이었는데 남으로는 어디까지 왔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거 보셔야 됩니다. 자, 남으로는 5월을 침공했다. 5월을. 자, 누가? 여러분들 백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문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백제와 고구려가 어디까지 갔다? 오나라 올나라를 침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북으로는 연제노의 지역을 어지럽혔다. 자, 여러분들 지금의 오나라 올나라까지 지금 올나라가 지금 어디죠 보면요, 베트남까지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베트남 위까지 기록이 이렇게 갔다는 기록이 어떻습니까? 삼국사기 최천 열전에 나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정복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 백지 기록을 이해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기환 선생님의 흔적의 역사에 내용 기록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기록을 그대로 실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백제의 요서 경략 설파하면 사입이 국뽕인가라는 기사를 냈는데 보면요, 거기에 이제 이기환 선생님이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안정복이는 뭘 했느냐? 중국인들이 부여와 백제를 혼동해가지고 백제가 요새에 있었다고 기사를 실었다. 안정복이 이해 못했다는 거죠. 정약용, 당나라 때 백제가 요서 진평을 찾았다는 것은 뭐다? 역사를 잘못 기록한 것이다. 정약용 선생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또 당나라라고 오해했어요. 당나라가 진나라죠 보면요. 자, 진나라인데 당나라라고 어떻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사료 원문 자체를 인용을 잘못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누가 또 발칵 뒤집히겠습니까? 바로 일본 정한론자들이죠. 나가미치오가 어떻습니까? 안정복, 정약용이 백제 어떻습니까? 백제의 요서 백제를 부정했다가 뭘 했느냐? 보시게 보시죠. 자, 백제가 모용시에 속한 요소를 경략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와다 하코모토라는 양반은 뭐냐? 백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요소를 백제가 경략했다는 것은 기괴하고 황당무계한 설이며 처지가 공해진 백제가 날조한 설이다. 라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본 학자들은 또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자들은 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뭐다? 대륙 백제를 언급합니다. 10년 어디에 보면 동성왕 10년에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했다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백제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백제가 있었다면 저 기록은 삼국사기에 없어야 되겠죠. 그죠? 고구려를 뚫고 위나라가 고구려를 뚫고 백제를 치러 온다? 그 말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위나라와 백제의 전쟁은 어디에 있었다? 여러분들 중국 대륙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남제세는 어떻습니까? 남제서 동의전 백제세는 백제가 490년 동성왕 12년에 북이가 쳐들어왔는데 물리쳤다. 백제가 물리쳤다는 기록을 저렇게 남제선의 삼국사기 기록과 비슷한 시기점에 어떻습니까? 저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을 보겠습니다. 자, 2011년 중국의 동북부인 강소성,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돼. 주변에서 789개의 백제계의 돌방 무덤이 확인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대륙 백제를 공부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구당서 기록이다. 고구려와 백제가 5월을 침공했다는 기록인데, 아, 맞까? 최치원의 기록이 맞구나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라 주장합니까? 아, 그게 아니고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사람들이 당나라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죽었던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 원래대로 저기는 어떻습니까? 저기는 백제인의 강력입니다. 강소성은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규환 선생님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원래 백제의 중국 어떻습니까? 진출과 중국의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은 1959년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 인용이 됐고,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어떻습니까? 서서히 자, 백제가 어떻습니까? 중국의 땅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보다는 진출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살 빼버렸습니다. 요서 경략으로 빼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 2021년 교과서는 백제가 어떻습니까? 요서를 그 내용, 요서 경략했다는 자체도 빼버렸습니다. 완전히 참 욕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백제 한성 백제 박물관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세금을 지금 저놈들이 수백억을 쓸 건데 보면요. 이런 기록도 다 지금까지 제가 인용했던 이 기록을 다 부정하면서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나라 백제 도로아미 타부를 외치고 있는 백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백제 연구가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몇 해 전에 백제문화 해외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제가 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소성, 안희성, 절강성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백제의 어떻습니까? 유물하고 비교를 했는데 무덤이라든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데 결론 보고서는 여러분들 그러면 백제가 저기 갔다고 이야기 써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냐? 저기 보고서에는 강소성, 안희성, 절강성의 문화가 우리 문화로 전파되었다. 우리 문화 쪽으로 전파되었다는 쪽으로 보고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때요? 강소성, 안희성, 절강성에서는 우리 백제 문화하고 똑같은 문화, 거의 비슷한 어떻습니까? 토기라든지 무덤의 형식이 저쪽 지역에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뭐다? 강소성, 안희성, 절강성에 있는 문화가 뭐다? 우리나라 한반도로 전파되었다라고 보고서가 쓰여집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태백일사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제가 언제 오나라 월나라를 팽정했을까요? 베트남 쪽까지. 자, 태백일사 고구려국 봉기의 이름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양왕이죠. 보면 영양 원래 이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영양무원 호태열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598년에 어떻습니까? 자, 영왕 어떻습니까? 열제가 등주 산동성 동네를 토벌했습니다. 토벌했는데 이 기록을 하면서 고구려국 봉기에 뭘 했냐면 이보다 앞서서 백제가 제나라, 노나라, 오나라, 월나라 땅을 팽정하고 거기에 왕의 자기를 나눠 주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왕 때, 문자 호태 열제 때 백제 군정이 세하여 그 땅을 어디에요? 제나라, 노나라, 오나라, 월나라 땅을 누가? 고구려가 감독을 했다라는 기록이 여러분들 고구려국 봉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백제의 지명이 제나라, 산동성과 노나라, 오나라, 베트남 위쪽까지 왜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제 이유 아시겠죠? 바로 그 땅이 원래는 어떻습니까? 백제가 복속한 땅이면서 나중에 고구려가 복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어디 고구려하고 백제가 어디에 보면요 오나라, 월나라까지 왔다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런 기록이 고구려국 봉기 태백일세에 나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장제서 총통이 김구처숙과의 대화에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백제가 원래 절강성에 있었다, 수도가 거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그리고 일식 기록도 오해예요. 일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백제의 일식 기록에 여러분들 박창범 박사가 밝힌 일제 기록은 백제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어디입니까? 요새에 백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일식을 잘 관측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그 내용인데 요걸 오해해가지고 아까 보셨죠? 백제가 어디까지 보면요 중국의 서쪽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정리하는 마당에서 장제서 총통이 이야기했던 내 고향은 자, 이분은 어떻습니까? 양자강 남쪽에 절강성이 이분 고향인데 자, 저기는 옛 백제 땅이다 주장한 이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속 시원히 아셨죠? 바로 오나라 월나라까지는 누가요? 백제가 점령하고 고구려가 점령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오늘 정리하시고요. 자, 대륙백제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대륙백제는 백제의 시작점은 여러분들 요소에서 출발해 가지고 고구려와 맞대응하다가 고구려의 팽창에 밀려 가지고 한반도 안쪽으로 제일 밑으로 쭉 내려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건초공화라든지 또 강력한 왕들이 출현하면서 원래 자기들 본토 땅인 요소를 또다시 경략에 들어갑니다. 공략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도 보시면 요쪽 지역 백제의 원래 출발점 여기에 일식 관측되는 지역이죠. 보면요 요쪽 지역하고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오나라 월나라까지 쭉 밀고 내려가지고 여기를 뭐냐면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제도가 여러분들 뭐냐면 바로 담노입니다. 담노 제도인데 이거 담노는 뭐냐 왕이라든지 제후를 두어가지고 이쪽을 어떻습니까 다스려가는 겁니다. 대신 뭐냐 여기다 백제 간판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고구려가 치면 고구려 간판 붙이고 신라가 들어가면 신라 간판 붙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쪽 지역에 있는 그대로를 어떻습니까? 자치를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누구를 왕과 제후를 두는 방식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부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보면요. 그래서 이제 장제스 총독이었으면 총통이 내 고향 땅 절강성 쪽 여러분들 절강성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절강성 쪽 이쪽이 뭐다? 자 여기가 뭐다 하면 옛날에 백제 땅이다 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백제가 어떻습니까? 옛날 22 담로로서 다스릴 땅이고요. 백제는 왜까지 어떻습니까? 담로로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같이 연결돼 가지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백제가 다 이제 쪽으로 들져 보면요.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것이 대륙 백제의 실체지. 지금 백제가 뭐다 어떤 분 오바해가지고 어디에 백제가 원래 여기 있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래버리면 우리나라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백제의 역사가 전부 다 거꾸로 뒤집힙니다. 여러분들 백제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백제가 산동성 밑에 백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보시면 여기 백제가 여기다 원래 요소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자 근데 이제 고구려를 왜 또 여기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함부로 역사 영역은 함부로 표시하는 거 아닙니다. 국경이라는 이런 부분 반드시 밝혀져요. 이것도 고구려 열이 아예 치우쳐버렸죠 보면요. 그리고 여기는 가야까지 이제 잡아놓은 분도 있고 대단히 뭐 위대합니다. 보면 제가 보면 이렇게 어떻게 역사 해석을 아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백제를 여 밑에까지 저 밑에 땅까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백제 이러면 얼마만큼 좋겠습니까 그죠? 자 해석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더라도 역사적 근거는 문헌과 고고학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박창범 박사의 일식 관측을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 일식 관측 있는 법부터 최적의 관측지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는 시간 길면 안 본다 해가지고 오늘 짧게 여러분들께 핵심을 전해드리면서 대륙 백제의 실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박창범 박사가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백제의 위치에 대해서 어디서 백제가 역사를 시작했는지를 보여준 그리고 어디에 주 어떻습니까 백제의 영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그 일식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지 않고 오해를 해가지고 백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 중동까지 이제 가게끔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건 절대로 그건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일단은 문헌하고 고고학을 여러분들 바탕으로 한번 집중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 못하는 여러분들 답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륙백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